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유승찬의 콕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주요 뉴스 정리하면서 미처 얘기를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지금 뉴스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렇죠. 몇 달째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을 향해서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려라 이렇게 또 일가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점점 더 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이거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질지 이제는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계속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게 지금 세지고 있잖아요. 예. 그 탄원서에 보면 이제 뭐 절대자, 신군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탄원서 내용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 말고도. 어떤 거죠? 뭐 12월까지 물러나면 경찰 수사 정리해주고 그 내용. 뭐 특사를 제한한 이 내용은 사실은 범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죠?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폭탄. 그렇죠. 를 터뜨린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도 무마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그거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범죄죠, 사실은. 그랬다면.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상황을 정리할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 계속 이제 멈춰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제 강하게 이제 멈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멈추라고 얘기해서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멈출 수 있는 뭔가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세력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핵관 얘기가 나오는데 윤핵관이 그런 힘을 갖고 있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윤핵관을 겨냥해서 윤핵관들이 전부 일선에서 물러나라. 뭐 또 아름다운 퇴장을 하도록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그러니까 물러나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리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윤핵관이 줄 수 있는 카드는 없다. 사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일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처분 결과가 아직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가처분을 이 시간을 거의 1주, 2주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이게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원래 아닌데도 이번 주 나온다고 했었던 건데 이것도 또 늦춰질 것 같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용할 건지 기각할 건지 아니면 이준석의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각하는. 실질적으로는 기각하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판사가 이제 약간 주연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당의 명운이 남부지법 판사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게 뭔가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가처분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때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워딩이. 근데 뭔가 판사 입장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판결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어떤 판결이 나든 굉장한 후폭풍이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 일정이 공개가 됐어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거 대통령 일정을 이렇게 미리 공개가 된다는 거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진짜 윤핵관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기자들한테도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이 공개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할 때 미국 백악관에서도 일정을 확인해 주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원래 뭐 이제 공개하는 일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팬카페 같은데 이렇게 흘러나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조사하고 예. 사과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좀 심각한 사안이죠. 왜냐하면 아직 뭐 수사까지는 고려하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의 이런 일정은 이게 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죠. 이 예. 대통령의 신상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권력이 굉장히 지금 사적 루트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이제 의심을 확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내일 모레 일정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팬카페에서는 팬카페 이름으로 공지한 것은 아니고 회원이 이 내용을 올렸다 하는 게 이제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뉴스 정리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회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이걸 입수했느냐. 예. 그게 어쨌든 뭐 그 대통령 일정이 기자들에게 뭐 물론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동선이 일단 알려지기는 하죠. 그렇죠. 이제 엠바고식으로 이렇게 알려지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글쎄 대통령 일정이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홍준표 시장은 이제 팬카페 빨리 해산해라 뭐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게 팬카페라는 게 사실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계속 그 팬카페 운영하시는 분의 발언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이 상태가 되면 사실은 팬카페를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대통령실에서도 김 여사 주변의 참모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 점검 대상을 하고 이 대상이 누구인지 이걸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안에 허술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요식행위라고 생각했었던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과 관련한 당원 개정 투표에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요식행위라고 생각했었던 건데 이거 부결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 없을 거예요. 없죠. 중앙위원회에서 이게 부결된 건데. 특히 당무의 의결 사항을 중앙위가 부결시킨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그 이재명계가 뭔가 전당대회 와중에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괜히 뭔가 원래 이제 대의원 중에는 비명계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뭔가 그런 흐름들이 명시적으로 포착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 이재명계의 독주에 대한 우려가 그 저변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뭐 이것이 오늘 뭐 투표 결과에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당대회 와중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가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나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비명계가 주장하듯이 이재명의 독주를 위한 장치다. 뭐 이렇게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지. 당원 전원 투표가 그렇게 뭐 비민주적이다 이런 건 아니다는 그렇게까지. 거죠. 그렇게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제 당원 전원 투표는 해왔었고 그리고 당원 전체의 의사를 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당원 전원 투표, 전원 의사를 묻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몇 %로 물을 거냐. 그게 있잖아요. 지금은 아마 30% 투표에 과반수 찬성. 과반 찬성. 그러니까 실제로 16%가 동의하면 뭐 당을 해산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우려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 선거 투표율이 보통 한 40% 선이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30%가 아주 낮은 투표율도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50% 투표에 과반 찬성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당원 구조상 50%가 투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투표율이 나오기는. 지난번에 우리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준석
당대표 선거할 때 굉장한 돌풍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40%대 투표율이었거든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게 당원 투표가 우리나라는 왜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얘기했던 진성당원하고 좀 달라서 그 1,000원씩 6개월을 내면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부결됐다는 건데 이거 다시 이제 그 재상정한다고 그러죠? 전당원 투표는 빼고 재상정한다는 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의견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좀 전에 송갑석 의원과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갑자기 이게 지금 당원들 그 국회의원들도 모르고 당원들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 자꾸 이런 그 이 의결 사항들을 자꾸 내놓는 것이 그냥 당연히 이제 가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아무래도 이재명 뭐 당대표가 거의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이 당을 운영할 때 어떤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할 수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전당원 투표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당권을 행사하기가 쉬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걸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부결됨으로써 상처는 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당원 개정을 추진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정당 구조상에서는 이건 그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당이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논쟁이 좀 많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대의원 제도라는 것은 이제 정당 민주주의에서 이 대의제 시스템들을 가진 그러니까 정당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필터링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대의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대의원 사실은 전당원 투표로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대의원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엔 최고 의사결정 구조였는데 그렇죠. 전당원 투표가 더 위에 있어.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대의원이 나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전당원 투표에 모든 의제들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근데 뭐 지금 유승찬 컨설턴트는 그건 어쨌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건데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의결을 그 과반의 그 투표와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 30%는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당의 현실 상황을 저는 반영해서? 이제 그 앵커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 구조를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최고 의사결정 구조로 하려면 지금의 권리당원 시스템을 보다 실질적인 당원 시스템으로 뭔가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과반수가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은 대의성의 문제가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6%의 의결로 가령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당을 해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정당 시스템 전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영진 후보나 조홍천 의원 또 이원욱 의원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16% 정도 되는 당원들에 의해서 당이 휘둘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그런 팬덤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가령 뭐 누가 그러던데 오늘 보니까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래봐야 한 4, 5만 명 정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4, 5만 명이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뭐 117만 명 지금 권리당원이 그렇게 지금 이번 선거에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4, 5만 명이면 거의 모든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4, 5만 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다. 뭐 만약에 그것도 뭐 확인된 숫자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적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당대표 선거를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권리당원들 투표율을 보면은
낮아요. 40%안 됩니다. 네. 뭐 이유는 어대명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투표 특히 이제 정당 투표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당권을 예. 결정하는 투표의 이 투표율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40%입니다. 40%. 40%가 넘으면 흥행이 되는 거고요. 40%보다 못 미치면 흥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해서 40%가 넘으면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좀 관심을 갖는 선거다. 근데 40%에 못 미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73만 명 정도의 38% 되던가요? 36.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호남이 35.5%. 예. 그러니까 평균보다 1%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왜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가? 이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대명을 넘어선 확대명. 네. 이건 결정적인 요인이죠. 왜냐하면 뭐 누구를 밀어도 그 사람이 승부를 뒤집을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발견하기 어렵다. 예. 그러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 우리가 뭐 가령 뭐 흔히 얘기하듯이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그 희망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억나세요? 뭐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그런 것들이 공론화된 게 다 당 내부의 문제, 예, 그렇죠. 무슨 당원 개정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계파 문제 이런 문제들로만. 근데 이게 국민들의 관심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전당대회보다 민주당 분들에게 가슴을 울린 거는 그 포항의 그 전 민주당 그 경북도당 위원장이었던 허대만 5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포항에서 험지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26살 때 시의원 한번 당선되고 나서 7번 내리 선거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그 꽃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당에 와서 당직을 맡고 이 관직을 맡을 수도 있었지만 포항에서 뭔가 그 험지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헌신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가치들이 살아나야 감동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김부겸 전 총리께서 그 추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누구보다 순수한 열정으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정치인 허대만의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권력을 둘러싼 이 싸움은 항상 대체로 야비하지만 이런 숭고한 열정으로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당이 어느 순간에는. 근데 그런 요소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국민의 삶을 좀 낫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 국민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당원들도 당연히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슴 설레는 감동은커녕 어떤 그런 계파 간의 싸움만 부각되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40%가 일종의 기준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호남에서 이제 투표율이 좀 유난히 좀 낮은 편이에요. 민주당에게 보내는 강한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뭐 이번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압도적 지지율 그러나 무관심 투표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호남의 텃밭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투표율이 굉장히 낮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다 대표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78%의 지지를 얻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만 투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앞서가고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도 깊이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